이제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는 EEG 시그니처, 매치 EEG 시그니처 to common symptoms에서 이제 정량 뇌파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증상과 매칭시켜서 향후 치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시회 때는 뇌파가 어떻게 발생되고 또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것이 이제 뇌파가 아닌 잡음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하게 만들어진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증상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뇌파, 정량 뇌파라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 이 두 가지 큰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사전에 제공했던 이제 퀴즈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이제 정량 뇌파의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정량 뇌파의 주요 이제 지표들, 정량 뇌파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워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파워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다루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더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내용을 쭉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드시면 거기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QA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질문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 요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뇌파는 크게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FFT라는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백색 광이 들어왔을 때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뇌파에서는 이제 F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차트하고 약간 이제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뇌파는 크게 이제 0부터 1Hz라는 굉장히 슬로우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요새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이 베타를 이제 10에서 20Hz, 12에서 20Hz 사이의 베타 1 혹은 이제 20에서 30 사이의 베타 2 그리고 40Hz 중심의 40Hz 혹은 감마 이렇게 이제 베타 대역은 상당히 이제 넓은 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보면 뒤에서 이제 자세히 나누겠지만 델타는 이제 슬립과 혹은 이제 모티베이셔널 프로세스하고 피지올로지컬하게 관계가 되고 패솔로지컬하게는 이제 브레인 튜머라든지 임팍, 시비어 디제너레이션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세타는 이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나 딥 인터널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이제 패솔로지컬하게는 이제 드라우지가 심할 경우, 이너텐션이나 임펄시비티가 심할 경우, 도파민 디피전시가 있을 경우, 혹은 이제 어떤 디제너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도 세타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알파는 이제 릴렉세이션과 혹은 이제 익스터널 스티뮬레이션에 이제 워밍업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고, 이제 알파가 너무 이제 패솔로지컬하게 많이 나타날 때는 이제 디프레시브하다거나 이제 뉴럴 액티비티가 많이 감소돼 있다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디피전시가 있을 때 이제 알파의 이제 패솔로지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베타는 이제 프로그램을 풀 때, 그다음 액티브하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고할 때나 어떤 집중할 때 베타가 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이제 비지하거나 이제 불안하게 되고, 너무 하이퍼 비질런스 혹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고, 이제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 학습에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뭔가 이제 인라이트먼트 된 상황에서도 감마가 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렉세이션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그런 두 가지 큰 그 개념으로 뇌파를 이해해 보면, 뇌파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앰플리투드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 앰플리투드가 감소하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 스컬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고, 이제 알파에 있어서만 상당히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강하게 일어나서 알파만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릴렉세이션 하게 되면 슬로우 프리퀀시가 많이 늘어나고, 컨센트레이션 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많이 강화되는 것이고, 방금처럼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알파를 이제 8에서 12까지로 보고 있고요. 델타는 이제 4Hz 중심으로 델타, 4Hz, 8Hz 세트로 보고 있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이제 12에서 15Hz,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제 이제 대략 이제 SMR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처음 발견된 게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기 직전에 그 모터를 다 그 카밍한 상태에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뭔가 비졸런스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베타 1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베타 2는 실제 워킹 리듬이라고 보면 되고, 고양이가 이제 앞에 있는 쥐를 놓쳐버렸을 때는 이제 베타 3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빠른 이제 뇌파가 이제 빨라지면서 이제 짜증이 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베타 1, 2, 3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파에 있다가 어떤 태스크 수행 시 베타 2로 가고, 그 중간 단계 베타 1이라는 게 있고, 베타 3는 너무 이제 과학 긴장됐을 때 베타 3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 어라우저를 다른 표현으로 뭐 하이퍼 어라우저라고 할 수도 있고, 오버 어라우저는 하이퍼 어라우저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방금 보셨던 이제 노멀 상태 정상인의 이제 그 뇌파 스펙트럼이 이렇게 알파에서 피크가 가진다면, 이제 언더 어라우저이 되면 이제 파란색처럼 알파 피크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세타와 델타 쪽의 파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지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러닝 디서빌리티 있다든지 디벨롭먼탈 디소더 있다, 이럴 때 이제 언더 어라우저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오버 어라우저는 이렇게 이제 알파 피크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알파 자체는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베타 이상의 이런 대역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앵자이어티라든지 뭐 OCD, 뭐 불면증, 어딕션, 통증 이런 데서 이제 오버 어라우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뇌파의 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의 이제 주파수인데요. 이 주파수는 이제 노멀 레인지는 이제 8에서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프리스쿨에서 학교 갈 때 이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10Hz 근접하게 되고, 이게 다시 이제 나이를 많이 들게 되면 이게 다시 서서히 조금씩 약간 낮아지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씩 이제 디클라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요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이제 이렇게 발달 연령에 맞춰서 못 발달하면 이제 디벨롭먼트 딜레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10을 넘어서 너무 12 이상으로 빨라지면, 혹은 이제 빠른 이제 주파수의 알파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보통 이제 PTSD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어딕션이나 인솜니아, 비지 브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래 우리 브레인이 낮에는 워킹하다가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뇌파가 너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밤이 돼도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 CEO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비지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디클라인도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곡선에 비해서 너무 빨리 떨어지면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될 수 있어서, 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버 어라우절과 언더 어라우절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뭐 퀴즈 내용이 이제 보시면 이제 방금 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알파 피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8 이하면 이제 인지 장애가 나올 수 있고, 12 이상이면 너무 높아지는, 모두 다 옳은 말이고요. 그리고 하이퍼 액티베이션 언더라우저 상태는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되어 있고, 정보 처리가 어렵고, 우울이나 동기 저하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학습 장애나 이제 주의력 결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액티베이션에 대한 기준은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뭐 델타나 세타나 이런 알파의 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상당히 관계가 높은 것이고요. 하이퍼 액티베이션은 이제 빠른 알파라든지 베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경우고, 불안, 강박, 불면증, 편두통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ADHD에서 이제 이런 하이퍼 어라우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언더 어라우젤이 있기도 하지만 오버 어라우젤도 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질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뇌파를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높다고 해서 항상 진행이 높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12Hz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안, 불면, PTSD, 비지 브레인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생후 1년 된 UI PDR 이것도 이제 6Hz 미만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성 레벨에 이제 영향을 주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뉴럴랩틱스라고 하는 이제 안정제 계통은 이제 PDR의 주파수를 낮추고 이제 하지만 인지 능력도 낮아지는 게 맞고요. 이제 벤조다이제피는 PDR의 주파수를 낮추지만 베타를 증가시켜 이제 인지 능력 유지하면서 불안을 개선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케인은 PDR 주파수를 높이고 캐나비는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스티뮬런트는 이제 베타를 증가시켜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고, 이제 커피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아주 마일드하게 하는 것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PDR 주파수를 높여서 정보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